스코틀랜드는 뭐 이긴다고 보긴 했습니다만 핸디캡 잘 못 맞췄고 스페인도 뭐 똑같은데 이게 확실히 유로 예선이라다 보니까 네이션스보다 확실히 더 권위가 있는 대회고 이제 다 기대하고 있는 대회다 보니까 장난질을 좀 덜 하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베팅하는 입장에서 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네이션스는 다 개판치거든요. 별로 막 돈 벌어 먹으려고 만든 리그여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때 대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길 팀들 다 이겨주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빌빌거리는 새끼들이 확실히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참고해서 갈 텐데 용성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형님들. QW 형님도 어서오시고 오늘 70개 하려다가 A매치니까 50개로 했어요 그냥. A매치니까 뭐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분석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제르바이잔 대 벨기에 F조고 아제르가 5위 벨기에가 2위인데 전력적인 부분은 설명할 게 없어요. 2조의 1위는 오스트리아 한 경기 더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3승 1무로 5개 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해서 1위고 벨기에가 바로 밑에서 2위를 추격하고 있는데 뭐 일반승에 대한 변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적인 측면만 말씀드릴게. 전력은 뭐 100대0 전력이니까 일단은 쿠르투아 뭐 장기 부상에 빠져 있죠. 여기에 이제 데브라이너 빠져 있고 그 밖에 몇몇 벤치 자원들이나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큰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벨기에가 뭐 선수층이 뭐 엄청 안 좋은 국가도 아니니까. 어쨌든 최후방에 든든한 쿠르투아와 또 벨기에 또 정신적 지주 역할인 데브라 위너 이름부터 위너잖아.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변수가 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벨기에 쪽 선수들이 이번 시즌 유독 이적을 많이 했어요. 유독 좀 팀 변화 있는 데들이 좀 많아. 뭐 캐텔라레 포함해가지고 뭐 오펜다도 그렇죠. 랑스에다가 이제 라이프치히 갔고 도쿠 뭐 카라스코도 이제 중동으로 떠났고 루카쿠도 이적했고 뭐 틸레만스도 레스터에서 에스턴빌라로 갔고 이적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미드필더 부진부터 공격진은 거의 주전급 자원들은 싹 다 팀을 바꿨어. 이게 시즌 초반이잖아. 그럼 변화에 따른 어떤 뭐 틸레만스는 지금 빌라에서 출전 시간 많이 확보 못 하고 있고 루카쿠도 냉정하게 그 어디야 로마 가가지고 아직 뭐 제대로 경기 뛴 적 없고요. 카라스코도 이적 관련해가지고 좀 그게 있었고 도쿠도 맨시티 이적 후에는 뭐 출전기가 많지 않았고 오펜다는 뭐 그렇다 치고 케텔라레도 뭐 아탈란타에서 완전한 주전으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진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벨기에가 지금 어쨌든 오늘 해줘야 되는 자원이나 뭐 여러 자원들 쪽에서 리그에서의 어떤 형님들 어서 오세요. 구수형님 어서 오시고 어떤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막 선발 나오고 막 득점포도 갈기고 구수형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가 좀 이게 경기 감각이 올라와 있다라는 표현을 하자. 또 가뜩이나 시즌 초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벨기에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해요. 선수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다 갈아끼고 있는 해줘야 되는 애들이잖아. 뭐 해가지고 뭐 얘네 뭐 선발일지 벤치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 대한 변수는 있어. 거기다가 거리 아제르바이잔은 흔히들이 이제 터키, 그리스 요쪽이 이제 원정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진을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게 낫긴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화면에 들어오네. 잠시만요. 지도 좀 떠가지고 미리 좀 해올걸. 거리가 조금 멀어. 아제르바이잔은 기본적으로 뭐 러시아가 지금 빠진 상황 속에서 존나 멀어요 형님들. 보통 그리스가 불가리아 밑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나 이제 터키는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왼쪽이 터키예요. 왼쪽이 큰 좀 근데 거기가 여기가 애초에 거리 이상으로 멀고 하다 하잖아. 아제르바이잔 훨씬 멀어. 벨기에 왼쪽 맨 위, 아제르바이잔 오른쪽 맨 밑.
엄청나게 멉니다. 거리가. 아제르바이잔이 그리고 원정팀이 뭐 솔직히 경기하기 환경상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나라 자체가 좀 뒤숭숭한 나라였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분쟁 지역으로 좀 분류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중립 경기했던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 그쪽 팀들이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뭐 그런 건 있어요. 딱 봐도 존나 멀잖아. 벨기에가 잉글랜드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거의 끝자락까지 유럽 끝자락이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가장 멀다고 봐도 무방한 이런 부분들 이게 변수야. 예, 세 가지 딱 들어드렸잖아. 거리 그리고 이적생들이 많은 부분 시즌 초반에 실전 감각 그리고 이제 최후방에과 이제 앞선에 에이스들이 빠진 거 변수는 생각보단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력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즈고 사실 벨기에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오스트리아가 지금 뭐 오늘 이기면 뭐 똑같이 되겠지만 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마이애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게 뭐 네이션스 리그도 아니고 네이션스는 뭐 둘이 만날 수도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A 매치도 아니고 유로 예선 정도 되는 사이즈 벨기에가 요 타임에 장난질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벨기에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이전에 그 시계 누구였더라? 옛날에 위건 감독이었던 애 이름이 기억 안 나. 약간 악마같이 생긴 감독. 고 감독 체제에서 사실 월드컵 때나 뭐 여러 가지로 아자르를 계속 기용하거나 이런 헛짓거리들, 그러니까 좀 과거의 명성에 좀 얽매여 있는 그 약간 적폐 같은 감독이 드디어 떠난 이후로 벨기에가 좀 정신 차리긴 했거든요. 좀 새로운 피들, 젊은 피들을 좀 테데스코 감독이잖아. 완전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확실한 세대 교체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젊은 감독이라 좀 변화나 이런 것들에 확실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크루투아 이제 주장직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했어요. 주장을 이제 크루투아가 기존의 주장이었는데 루카쿠로 돌려버렸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이제 지금은 크루투아가 부상으로 못 나오지만 이전에 이제 막 그 크루투아가 막 그냥 이탈해버리고 팀을 나 씨발 안 해먹겠다 엿 같은 팀 주장 뺏기니까 빡쳐가지고 또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막 크루투아는 나 부상이라 빠진 거다 이러고 감독은 이 새끼 부상도 아닌데 씨발 날라먹었다 개 같은 놈이다 막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그런 확실한 변화에 따른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있습니다만 크루투아가 어쨌든 오늘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 따지면은 그래도 마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유로 예선이라 그래도 많이 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사이즈 자체는 어쨌든 완전한 막 무조건 막 풀 상태에 막 잡음도 없고 완전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도 마인 가능성 높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대 잉글랜드. 뭐 전력이야 형님들. 옛날 마르티네즈 옛날 위건에도 있고 막 했었는데 너무 옛날인가 그 위건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쪽에 자주 있었었죠. 스페인 감독. 여기는 C조. 우크라이나는 2위 2승 1패. 잉글랜드 1위 4승. 어제 제가 포르투갈 경기 분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분석 당시 포르투갈이 오늘도 이기면은 이거 전승할 가능성 높다. 근데 유로 예선이든 뭐든 사실 전승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스포츠니까 뭐 항상 변수가 있고 막 골대 존나 맞추고 막 골치 나고 막 이러면은 막 사고들 종종 치잖아. 한 10경기 정도를 치르니까 한 경기 정도는 보통 약간 삐가리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극장골 처먹혀서 못 뛰거나. 근데 뭐 제가 어제 분석 당시 포르투갈은 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잉글랜드도 사실 전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 억가를 좀 뒤집을 만한 전력을 사실 보유하고 있어. 직전 두 팀의 어떤 맞대결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잉글랜드가 물론 홈에서 펼쳐진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3월 달에 두 팀이 첫 번째 잉글랜드 홈에서 유로 예선이 있었죠. 압도적으로 이겼어.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수비만 하다 두들겨 맞다가 두 골 쳐먹고 그냥 끝난 경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진첸코가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과 우크라이나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 그 뭐야 또 지로나의 그 듀오
도부약이랑 한 명 이름 뭐였더라? 치간코프. 이런 또 앞선의 듀오들이 지로나에서도 상당히 지금 두각을 좀 잘 나타내고 있죠. 이런 에이스들의 또 소속팀에서의 좋은 활약이 또 국대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에 좀 에이스 자원으로 분류됐던 무두르기 첼시에서 빌빌 기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리그만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되거나 약간 그런 형태였으면 굉장히 좀 다크호스적으로 매서울 만한 팀인데, 자국 리그가 이미 그 러시아 새끼들 때문에 뭐 워낙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뭐 샤흐타르도 전력 다 팔아먹고 막 디나모 자그레브도 마찬가지고 다 떠나잖아요. 막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국 리그가 좀 침체기에 겪으면서 확실히 이전만큼의 그런 매서움은 좀 없어진 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도 이거 중립 경기, 폴란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다가 뭐 잉글랜드 애들 같은 경우 지금 다 소속팀에서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전에 벨기에 같은 경우는 그런 쪽면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잉글랜드는 뭐 존 스톤스 수비 쪽에 빠져 있고 루크쇼도 부상당한 거, 요거 정도 제외하고는 큰 전력 노수는 없어요. 그밖에 뭐 좀 색다른 뭐 은케티아라든가 뭐 AC 밀란의 뭐 토모리, 또 브라이튼의 코릴, 뭐 아니 첼시로 갔지 참, 첼시의 코릴, 이런 뭐 수비 쪽이나 앞선 자원 새롭게 선발된 거 얘들 빠지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소속팀에서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리 케인, 뭐 벨링햄, 뭐 지금 레알 먹여 살리고 있지, 데클란 라이스의 부카요 사카, 포덴도 요즘 맨시티에서 폼 상당히 좋잖아. 메디슨이야 뭐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거고, 레시포드에 이거를 반대를 볼 만한 여지는 지금 딱히 솔직히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핸디값에 대한 부분과 언오버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잉글랜드도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경기가 잉글랜드가 더군다나 A매치 일정이거든요. 스코틀랜드와 A매치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해 조금 더 뭐 비중을 좀 쏟고 A매치에는 조금 더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조금 더 전력적인 좀 집중. 어쨌든 뭐 이미 4승이라 솔직히 너무 유력하기는 합니다만, 뭐 5승 찍고 뭐 그냥 전승 간 다음에 좀 마지막에 좀 실험 픽들 돌리는 게 뭐 더 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잉글랜드 상대로 이미 어려운데 다음 경기가 이탈리아 원정이에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 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탈리아와의 맞대결 성적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승패로 접근하는 거 역시나 그래도 잉글랜드가 좀 유리해 보인다. 핸디는 모르겠고요. 언어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언더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득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강팀들이 다 수비가 너무 좋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강팀이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맨시티나 아스날 같은 경우도 수비가 워낙 좋아. 근데 지금 그런 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국가대항전 때도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방패로 패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앞선에는 퀄리티 있는 그런 한방들이 있기 때문에, 방패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잉글랜드 혼자 오바를 내는 그림이 좀 아니라면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1대0 2대0 그런 느낌, 이 정도 보고. 아니 꾸령님, 그 제가 쪽지 못 받으셨나? 3번 그거 말씀드렸는데 아직 2번 더 남으셔 형님. 그젠가 한번 보내드리고, 어젠가 그젠가 왜 또 후원을 하셨어요 형님? 일찍 보내달라고요? 오늘 분석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배당 조금 더 높일까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조합은 나와 있는데, 다음에 쪽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님. 급하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형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에스토니아 대 스웨덴, F조고요. 에스토니아는 4위 1무 2패, 스웨덴이 3위 1승 2패. 요조가 이제 거기에요. 그 좀 전에 봤었던 오스트리아, 벨기에, 여기 이렇게 스웨덴, 뭐 S, 뭐 아제르, 요조입니다. F조.
요 조인데, 일단은 스웨덴 팀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약간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손흥민도 있고 막 황희찬도 있고 좀 이렇게 공격 쪽에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처럼 막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따라다니던 게 이게 골 결정력. 형님들 또 워낙 오래 보신 분들 많으니까 한때 축구만 나오면 그냥 국가대항전만 나오면 우리나라 골 결정력이 문제야 맨날 그 소리 했었잖아. 스웨덴은 후방이 문제예요. 후방. 앞서는 좋아. 스웨덴이 전방은 좋은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기가 스웨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스웨덴이 전형적으로 약팀한테 좀 강하고요. 왜냐면은 약팀이랑 붙으면 수비 라인에 대한 상대 공격이 노출이 덜 되잖아.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공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강팀하고 붙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가뜩이나 중원도 앞서는 라인에 비해서 약하고 수비 라인이 불하다 보니까 강팀만 만나면 그냥 박살이나 스웨덴이. 그 스웨덴 그쪽에서도 우리 그때 한창 골 결정력 노래 불렀던 것처럼 얘네 똑같아. 수비, 역습, 상대의 역습.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아마 물론 여러분들 국가대항전 간만에 분석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스웨덴 분석할 때마다 이 소리를 맨날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강팀만 하면 결국에 중원에서의 주도권 못 잡고 실점이 계속 나오니까 앞손으로 볼 배급도 잘 안 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약팀 만나면은 앞에는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아요. 뭐 포르스베리도 뭐 조금 이제는 좀 내려오는 느낌이긴 합니다. 뭐 솔직히 볼 간수나 앞선으로 찔러주는 패스들 뭐 한방 득점에 대한 한 방도 있고 라이프치히에서 워낙 또 그런 상황에다가 뭐 뉴캐슬에 있는 지금 뉴캐슬에 있는 또 이삭 같은 선수들 아니면 뭐 클럽셋 요즘 폼은 안 좋긴 하지만 또 뭐 지금 노팅엄에 건너갔지만 뭐 엘랑가 같은 또 측면 자원들 이런 점은 상당히 괜찮아요. 솔직히 전방에 뭐 유럽 사이즈에서도 뭐 어느 팀이랑 비교 뭐 워낙 강팀이랑 비교하면 좀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유럽 중상위권 전력은 충분히 되는 공격 자원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수비나 미드필더 쪽은 솔직히 아쉽죠. 린델로프도 냉정하게 유럽 강팀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수비 쪽에서 아쉬운 자원이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수비 쪽에 아우구스틴손도 이제 사이드 쪽에 좀 공백이 좀 있는 상황 뭐 이런 사이즈라 항상 수비에 대한 약점이 들고 다니는데 딱 그래서 그런 매치야. 스웨덴은 오늘 상대가 에스토니아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야, 씨발 에스토니아한테도 골 쳐먹을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약간, 좀 막, 동남아 애들하고 할 때, 야, 얘들한테도 골 못 넣을 거냐?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의 오늘 어쨌든 이어지는 경기인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야. 사실 스웨덴 경기는 언더찍기 조금 빡센 감은 어쨌든 있긴 하거든요. 수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오늘 에스토니아가 주포가 빠져요. 사피넨이라고. 뭐 대단한 공격수는 아니에요. 그냥 에스토니아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골을 좀 넣어주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2골 벌써 기록을 했고 얘가 부상으로 빠져.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입장에서는 더 무실점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인데 근데 어쨌든 스웨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경기에 대한 전력에 있어서는 훨씬 압도적이고 상대들도 또 뭐 스웨덴이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겼어요. 진 적이 없어. 그런 부분인데 스웨덴 다음 경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홈에서. 그러니까 스웨덴이 어쨌든 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있는 주에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팀들은 어쨌든 그냥 잡는 선에서 가고 맞대결에서 해야 돼요. 맞대결에서. 이미 벨기에한테 개박살 났고 홈에서 개박살 몇 대 0 했더라? 홈에서 3대 떡으로 지고 오스트리아 원정 가서 2대 떡으로 지고 강팀 상대로 약해. 박살 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해보려면 여기서 좀 승점 3점 노려야 돼. 이거는 뭐 그냥 잡고 가는 경기로 보고 여기서 노려야 되는 사이즈에서 여기서 힘을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일반 승행은 충분히 해줄 거라고 봅니다만 이거 핸디를 건드리기에는 조금 제 생각에 쉽다고. 아이고 호리너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형님. 라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햄무 정도? 그래도 이긴다고 보긴 합니다만 햄무? 뭐 이걸 마인 쪽으로 건드릴 바에는 다른 거 마인 찍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언어바적으로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스웨덴의 어떤 그런
애초에 그런 수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워낙 나온 지가 오래된 부분과 에스토니아가 지금 또 주포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막 엄청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정배를 받기도 하고 뭐 한 건 분명한데 주포 빠지는 부분이라 스웨덴도 수비 라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지들도 알고 있어요.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 무실점에 대해서 신경 쓸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 그런 좀 이 팀이 이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스탠스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찍다면 오바를 찔 것 같긴 합니다. 뭐 혼자 오바 낼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경기 독일 대 일본. 요거는 A매치입니다 형님들. A매치고 뭐 소집 명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이제 무시할라 빠졌고요. 무시할라 이번에 밀러가 소집이 안 됐었는데 무시할라 빠지고 밀러를 데려왔고 일본은 그냥 거의 풀이라고 보면 돼요. 복수전이죠 월드컵. 일본이 이제 독일 상대로 그때 누구였더라? 그 복음에서 뛰는 새끼 이름 기억 안 난다. 그 머리 몰려 제끼고 그 새끼가 이제 또 해주면서 뭐 어쨌든 일본이 이제 거함 독일을 또 무너뜨리고 월드컵 이제 16강에 또 안착을 했었는데 저는 일본을 항상 고평가 해왔어요. 여러분들 형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남들 그때 당시 솔직히 막 일본 그때 여론은요 전체적인 막 여러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나 다 일본 무시하는 여론들이 되게 많았어. 일본 잘한다고 하면은 막 역적 취급하고.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일본을 인정을 해.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일본이 잘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월드컵 때도 이거 일본이 진짜 일낼 수도 있다. 일본 그 정도로 강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 일본이.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솔직히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 그런 여론이 아니었거든. 근데 어쨌든 일본이 진짜 상당히 강해요. 강한데 이 경기를 보는 제 시선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랑의 그래도 옆나라니까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약간 결과주의 느낌이 있어. 우리는 A매치여도 좀 결과를 원해 우리나라는. 저는 이거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매치는 연습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 대한 거를 좀 학습하거나 뭐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잖아. 근데 우린 너무 결과에 좀 얽매이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반대야. 근데 완전 과정만 중요시해. 결과는 신경 안 써 얘들. 좀 이게 반반 섞여주면 난 좋겠어. 과정도 신경 쓰고 결과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게 좋잖아. 이게 약간 우리랑 반대야 애들은. 그래서 당장에 일본이 어떤 예전에 그런 A매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월드컵 전에는 브라질과의 평가질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완전 실리적인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팀이랑 상대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결국 수비. 상대를 강하게 프레싱 걸거나 수비 라인에서 우리 안정감을 실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그때 브라질이랑 무승부하지 않았나? 우리 3대 0으로 질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일본이 0대 0인가 1대 1하고 우리가 브라질한테 3대 0으로 줬었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간에 그랬었던 것 같죠?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월드컵 직전이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선택이라면 이거는 제 생각에 일본이 한번 붙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좀 시험한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강팀이랑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어떤 수비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진짜 실력, 맞붙었을 때의 실력 그런 거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감독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야. 제 추측상, 분석이라기보단 추측상. 근데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은 저는 독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잡았던 이유는 그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그런 이유들, 그런 연습했던 것들, 그게 고스란히 강팀과의 대결에서 드러난 거였거든요. 스페인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수비적에서의 그런 단단함, 조직력들. 근데 이거는 일본이 제 생각에 한번 우리 어차피 월드컵에서도 이겼고, 우리 어차피 평가전 이거 우리가 수비에서 무해서 뭐 하냐?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뭐 우리 좀 치는 것 같은데 한번 뭐 니네 정도면은 뭐 우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볼 수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일본 프렌이 찍어볼만 하거든요, 솔직히. 전력도 만만치 않고 독일이 지금 전력이 너무 이전 A매치 성적을 보면 개판이에요. 개똥이야. 그냥 뭐 이상한 팀들 만나도 죄다 묵히고 홈에서도 형편없어요. 그냥 공격하려다가 결국 뒷문 열려가지고 역습에 한두 방 두들겨 맞고 그냥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그거 하잖아. 근데 독일 어쨌든 상대로 결과를 냈던 팀은 다 수비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가 조금 약간 까봐야 아는 매치인 것 같기는 해요. 일본이 월드컵 때처럼 그런 수비적인 종력을 바탕으로 내려앉은 상태에서 역습을 가져가면은 오늘도 독일이 힘들 것 같은데 일본이 그냥 맞불 놔버리면은 그래도 독일이에요, 형님들. 독일이 공은 더 잘 차요. 월드컵 때도 독일이 훨씬 더 압도해서 내용 자체는 결과를 일본이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 결과를 가져가려고 그런 평가전들을 준비했었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승패는 솔직히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일본이 맞불을 놔준다면은 그래도 좀 쉽게 오바가 뜰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 일본이 설사 월드컵 때처럼 잠근다 해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뭐 독일이 어쨌든 뒷문이 불안한 부분도 있고 막말로 독일이 홈에서 무득점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1대1 무만 아니라면은 뭐 어느 쪽의 가능성이든 다득점이 좀 더 높아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승패는 패스하고 굳이 가라면 전 독일 승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찍고 지금 독일을 믿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패스 때리고. 아시겠죠? 다음 경기 안도라 대 벨라루스는 이거 뭐 줬을 것도 없어. 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둘이 뭐 결과에 대한 뭐 그런 솔직히 의미가 어차피 둘 다 뭐 무조건 탈락이야. 뭐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 한 경기 정도 뭐 이변 내는 거지. 뭐 둘 다 탈락이야. 뭐 답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말씀드린 공은 벨라루스가 더 잘 차.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조금 더 중원에서의 패싱이라든가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안도라보단 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정배인 건데 원정 경기잖아요. 뭐 벨라루스가 지금 큰 동기부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라면은 뭐 사실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도 전력은 벨라루스가 좋은 건 맞는데 그냥 프렘 보겠습니다, 형님들. 그냥 프렘 볼게요. 아시겠죠? 딱 분석은 아닌데 여기 C조고 북마케 대 이탈리아. 북마케는 4위. 여기도 또 사연 있는 매치죠. 사연 있는 매치가 좀 있네. 이탈리아 1승 1패. 아, 아파치 형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형님. 입력해뒀다가 아파치 형님 입력해두고. 독일 경기는 독일에서 합니다. 독일 홈이에요. 중립 아니야. 그 볼프스부르크 쪽에서 합니다. 볼프스. 기본적으로 아유 더워. 지난 월드컵 예선, 이탈리아가 예선이라니. 월드컵도 뭐 물론 북마케가 월드컵 나올 실력은 안 되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나 이때 이탈리아 갖다 부러졌어요. 북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를 연맥이고 이제 떨궜죠. 복수전이야?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지난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했잖아요. 얘들이 떨궜어요. 얘들이 뭐 어떻게 떨궜냐? 뭐 뻔하지 뭐. 그냥 90분 내내 수비하다가 한 방 쳐놓고 아마 연장 갔나? 제 기억에 1차전 2차전이었는데 1차전 원정에서 1대1 무캐고 2차전 0대0 무승부 연장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방 쳐맞고 뒤졌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1대0으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탈리아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좀 필요성에 대한 좀 대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감독이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뭐 월드컵 못 나갔으면 잘려야지. 스팔레티 지난 시즌 나폴리를 우승시킨 이 스파게티 감독이 뭐 올 시즌 안식년이라고 하더만 뭐 갑자기 이탈리아 감독이 좀 불러가면은 이탈리아가 부른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다면서 갑자기 감독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뭐 나폴리 시절부터 꼬셨던 건지 뭐 쉬려는데 갑자기 연락 온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감독으로 좀 자리 잡게 되었고 한데 이탈리아가 저는 미드필더나 후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전방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키에사도 없고요. 로렌조 펠레그리니도 없어요. 키에사는 이제 유벤투스, 로렌조는 이제 로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잘하죠 둘 다. 틀리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아마 앞선이 예상 라인업 보면은 자카니, 임모빌레, 폴리타노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나폴리 지난 시즌 기준으로 나폴리 백업이었죠. 자카니 이제 라치오에서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이고 얘도 뭐 라치오고. 공격 라인업 보면 또 한숨 나오네. 와 92분 추가 시간이었나요? 감사드립니다. 추가 시간이 없구나. 연장 못 가고. 어쨌든 이게 복수전이긴 한데 막말로 북마케도니아가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을 거야. 우리가 잠갔을 때 이탈리아가 심지어 한 경기도 아니고 두 경기를 못 뚫었어. 두 경기를 그때 당시에 한 번 붙어서 뭐 못 뚫었으면 뭐 한 번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 붙어서 두 번 다 못 뚫었다니까. 이 경기를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안 갔던 것 같고 한 번은 갔어. 주력으로 갔던 것 같은데 90분 내내 보다가 제대로 뚫질 못하더라고. 오늘도 이게 복수전이라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변수적인 측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좀 부상 관련해서 어쨌든 이슈가 조금 있는 부분이나 이제 전방 쪽의 자원들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국가에서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레테기 같은 좀 젊은 자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완전히 자리를 잡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 스카마카도 오늘 소집 안 됐네. 뭐 이런 부분들이나 또 스팔레티 감독의 첫 이탈리아 국대 데뷔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스팔레티 감독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얘가 나폴리를 지난 시즌 우승시키긴 했는데 진짜 그 전까진 못했어. 지난 시즌에 나는 솔직히 김민재 빨이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에 갑자기 나폴리가 엄청 잘했으니까 뭐 얘가 잘한 거긴 하죠. 우승했으니까. 근데 이전의 시즌들을 보면 솔직히 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좀 잘 못하고 좀 애매하다가 한 번 나폴리에서 그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빵 터졌거든. 저는 이 감독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대표로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이걸 뭐 북마켓 쪽으로 좀 찍기도 그러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지금 당장에 뭐 이탈리아도 전방 쪽에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대신 이탈리아가 수비는 좋고 북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와의 맞대결 대결에서 냉정하게 두 골을 한 골 한 골씩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공격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역습 어떻게 한번 통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탈리아가 무실점을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서 터지면 뭐 1대1 0대0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탈리아가 이긴다 하더라도 1대0 2대0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여기까지 보고 코소보 대 스위스 I조고요. 코소보는 5위 3무 1패, 스위스 1위 3승 1무. 전력차는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코소보가 사실 약간 룩셈부르크보다 조금 더 새싹들이 조금 더 자라난 팀이야. 이전에는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코소보도 뭐 어느덧 그래도 막 빅리그로의 그런 어린 자원들 진출했는데 걔네들이 나름대로 좀 잘 자라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뭐 무리키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뭐 리강이나 뭐 여차저차 다른 빅리그들에 좀 뛰고 뭐 로테이션 자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뭐 제그로바도 그렇고 누구야 제넬리도 그렇고 라시차는 그래도 좀 유명하죠. 브레멘에 한창 있었고 브레멘에 있다 어디 갔더라? 어디 있었지 얘가? 노리치였나? 지난 시즌? 아무튼 헷갈리네. 아무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있어. 라흐마니도 여기입니다. 참 나폴리에 여기에 이제 뭐 보이보다 토리노 사이드인가 어쨌든 보이보다도 여기고 뭐 있는데 코소보가 전력 자체는 이게 아예 막 진짜 막 아예 변방 막 좀 전에 봤던 벨라루스나 이런 데랑은 솔직히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가락군이 있는데 이게 나라가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봐. 막상 경기를 까보잖아요. 존나 못해. 근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본력이 없잖아. 코소보 하면은 뭐 뭔 나라야? 그냥 뭐
좀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끈끈함이나 근본이 없다 보니까 한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좀 뭔가 치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뭐 무만 좀 뭐 켰다 뿐이지. 무도 이거 솔직히 내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위스를 만난 건데 스위스가 이 조 자체에서는 상당히 강력해요.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은 1위니까 2위가 루마니아 2승 2무, 3위가 이제 이스라엘 2승 1무 1패, 그리고 벨라, 코소, 안도라. 뭐 얘네 둘은 자판기니까 그나마 코소보가 가락군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스위스가 압도적으로 강하죠 이 팀들보다는. 근데 냉정하게 승점이 아직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루마니아랑 2점 차밖에 안 나. 이 경기가 어쨌든 스위스가 장난질을 칠 수도 있어요. 일정상으로. 근데 사이즈 자체가 스위스가 남은 일정이 이스라엘 루마니아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아 이거 또 아픈 기억을 꺼냈는데, 스위스가 지난 6월에 있었던 매치에 루마니아랑 2대2 무승부가 나왔는데 이때 내가 스위스 일반승 갖다 부러졌거든요. 막폴이었는데 심지어 배당 3배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추가 90분에 2골 쳐먹었어. 그러니까 90분 내내 그냥 루마니아 가지고 놀았어요. 아 경기 보면서 아 좀 퇴근할까 이러다가, 전반 보고 퇴근할까 이러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끝까지 봤는데 그냥 계속 몰아치다가 찬스 몇 개 날리더니 마지막에 역습 2방에 2골을 쳐먹었어. 그리고 종료 직전에 골대까지 맞췄어요. 갑자기 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심을 좀 많이 썼어요. 지난 6월에 스위스의 어떤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결과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경기 내용은 둘 다 존나 잘했어요. 뭐 한 번은 안 돌아였으니까 솔직히 그냥 가지고 놀았어. 근데 스코어는 2대1이야. 왜? 자만하다 한 골 먹혔어요. 루마니아전 진짜 개 잘했어요. 4대0 나와도 안 이상한 경기였어. 근데 2대2 무승부 나왔어. 왜? 자만해서. 저는 이 6월달에 있었던 또 스위스의 이런 자만해서 얻은, 좀 안 돌아도 솔직히 2대1이면 솔직히 좀 애매하잖아. 루마니아전은 홈에서 다 잡은 경기도 알렸고, 이런 선례, 안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 정신 차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한번 또 사고 한번 쳤기 때문에. 저것도 뭐 경기를 못해서 비긴 것도 아니고 존나 잘했는데 비긴 거여가지고, 다음 경기가 또 공교롭고도 홈에서 안 돌아요 스위스가. 꽁승이거든. 그냥 풀 로테이션 돌려도 이겨요. 사실상 오늘 경기 하나야. 이거는 뭐 그냥 경기를 안 뛰어도 스위스가 이길 거야. 그냥 뭐 아예 다 벤치 애들 내보내도 스위스가 이겨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의 코소보 솔직히 그렇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스위스가 경기력이, 원래 스위스가 공격 쪽에서의 답답함이 있었잖아. 우리가 스위스를 생각하는 분위기는 약팀하고 하면 좀 골이 잘 안 터지거나, 아니면 강팀하고 할 때는 대신 역귀들처럼 잘 비비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원래 기존의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인데, 스위스가 공격 쪽에서의 그런 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던 뭐 제르단 샤키리 이런 애들이 이제 간판이었는데 다 늙어 빠졌잖아. 근데 뭐 암도운이라든가, 얘는 이제 벌리로 이번 시즌 이적했죠. 지난 시즌 잘해가지고. 아니면 오카포, 잘츠부르크의 주포였다가 이번 시즌 어디로 갔더라? 어디로 가는데, 분데스인가 리가 어디 가는데 이번 시즌 이적이라 기억이 안 나네. 요런 젊은 자원들이 확실히 치고 올라오면서 암도운이는 이번 유로에서는 5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거 올 걸 그랬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고시가 원래 주포 있잖아. 키 좀 크고 떡대 있고 잘 버티고. 아무튼 간에 기존의 주포가 빠졌음에도 젊은 자원들이 이미 많이 치고 올라오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화력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 유로에서 물론 상대들이 엄청 약하긴 했습니다만 공격 쪽의 작업들이 워낙 좋았어요. 제가 경기 많이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겨줄 수 있다. 다음 경기에 대한 일정이나 또 앞에 6월에서 또 자만했다가 말아먹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오늘 또 스위스가 또 집중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고요. 루마니아 대 이스라엘, 또이 매치입니다. 또이 매치고, 이 경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찍으면 맞을 것 같은데, 무승부에 뭐 딱 그런 느낌이야. 이스라엘은 뭐 자합이나 요런 애들이 있었을 때는 잘했죠. 나름 이제 역습도 날카롭고.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전력이 좀 약해진 느낌이긴 합니다만,
둘이 그래도 비교를 하면 비슷비슷해요. 홈이 유리한 딱 그 사이즈야. 둘 다 홈이었을 때가 유리한 사이즈인데 오늘 루마가 홈인데 루마니아는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십몇 년 전에는 공 좀 찼던 것 같거든 제 기억에. 십몇 년 전이면 제가 학생 때여가지고 아니 뭐 2000년대 한 중후반쯤에는 좀 잘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 불씨가 꺼지면서 한동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이 진짜 빅찬스예요. 빅찬스. 이번이 진짜 국제대회 루마니아가 진출하지 못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 빅찬스야. 1위 스위스, 2위 루마 지금, 3위 이스, 4위 벨라, 5위 코소보, 6위 안도라예요. 이거 진짜 빅찬스예요 지금. 이 경기 엄청나게 중요해 루마니아한테. 엄청나게. 루마니아 지금 현지 쪽 그쪽 분위기에서도 유로에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워낙 막 오래 못 올라갔으니까 옛날엔 그래도 잘하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림상도 그렇고 루마가 한번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조금 갈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합이나 이런 애들이 좀 이탈하면서 확실히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잖아 이스라엘이. 복병 정도는 됐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내려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루마가 솔직히 엄대엄 매치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마해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찐득한 승부 끝에서 지지 않는 정도의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승부무 찍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 매치다. 이 경기 자체는 언오바적으로는 제가 볼 땐 변수가 좀 있고 오버가 나오면 뭐 2대1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어요. 언더가 나오면 뭐 1대1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냥 무승부무 찍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전체적인 소집은 좀 부상자들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기존 에이스들은 뭐 라즈반 마린이나 이런 애들은 좀 소집이 되긴 했어. 뭐 하지 같은 유럽파 애들 얘들도 참 유럽이지. 좀 빅리그 좀 국외 자원들도 국외에서 뛰는 애들도 좀 소집이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보고 끝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미국 경기는 패스하고요. 저거 멕시코 경기는 아침에 MLS 할 때 같이 넣어서 낑겨 넣겠습니다. 오늘 가기보다. 미국은 잘